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일반적인 피해 보상, 장례비라든지 위자료, 일실수익 외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을 했다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일실노령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가입자가 일정 기간 가입을 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연금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이 사망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사망인 일실 수익에 대한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이 상속권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일실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은 그 목적 자체가 유족들의 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거는 상속제도하고는 다르게 그런 개념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속제도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유족연금, 일실노령연금에 대한 연금은 상당히 고위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권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권자는 그 순위가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이런 식으로 수권자의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망했다면은 배우자한테 수권자의 1순위로서 연금이 수권자한테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통사고 사망을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피해 보상, 위자료, 그 외에 일식 수익에 대한 부분은 상속권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보다는 배우자한테 50% 더 가산해주는 민법상 규정대로 상속 지분이 지불이 되는데, 일실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자가 국민연금 납입하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망을 했다, 또는 수령하다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 말씀드린 수권자가 배우자한테만 가게 됩니다. 그 일실 노령연금이 배우자한테 연금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상속권자들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유족연금에 대한 것은 수권자를 정해야 된 것은 상속제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일실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한테 기속이 되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일실노령연금 전체에 대해서 지분에 따라서 별도로 본인 고유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이가 있다면은 각 상속 지분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가 7분의 3, 그리고 나머지 자녀 두 사람이 각각 7분의 2씩 상속의 지분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노령연금에 예를 들어 100이라고 했을 때 100 중에서 연금에 대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수권자인 배우자한테 다 갑니다. 하지만은 나머지 7분의 4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7분의 3만큼만 배우자한테 가게 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7분의 4, 이 7분의 7분의 2인 자녀 두 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망인이 살아계셨다면 살 수 있는 평균 통계적 평균 연령까지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일실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을 생활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7분의 4만큼은 자유의 고유 권리로서 상속권자인 배우자 외 자녀분들한테 간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계속 다뤘지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도 이 내용을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일실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이건 기초연금이 아닙니다. 내가 국민연금 가입을 해서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그 노령연금에 대한 일실 수익에 대해서 수권자인 배우자 외에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상속 지분만큼에 대한 부분은 별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